그 순간 새벽 3시에 울려 퍼진 드릴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런데 작년 봄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인사도 정중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예의 바르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미묘했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음, 그리고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였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새벽 2시에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망치질 소리, 그리고 마치 코끼리가 뛰어다니는 듯한 발소리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많은 편입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밤에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옆집 아저씨가 한 대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마세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귀마개를 사서 끼고 잠을 청했습니다. 백색 소음 기계도 구입했고요. 하지만 소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 옆집에서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공을 벽에 던지는 소리까지요. 저는 다시 한번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말했죠.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만이라도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더군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우리도 집에서 생활하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프레젠테이션은 당연히 망쳤습니다. 잠을 못 자서 집중력이 떨어졌고 준비했던 내용의 절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상사에게 혼도 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층간소음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워요. 경찰서에도 신고해 봤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오는 시간에는 당연히 조용했죠. 그들이 가고 나면 다시 시작되는 지옥 같은 소음들. 이런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자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고 신경쇠약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수면제까지 처방받았지만 그 독한 드릴 소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옆집 현관문 앞에 정중한 편지를 붙여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웃 간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본 옆집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욱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도전하듯이요. 그때부터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인 소음 테러였던 거죠. 한계점에 다다른 저는 좀 더 강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구입해서 데시벨을 재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80데시벨, 새벽 1시에 75데시벨. 이건 명백한 주택가 소음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다시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와 함께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정확한 건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 상대방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피해자가 더 약자라는 것을요. 소음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절망감에 빠진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아봤고 소음 관련 전문가와도 통화해 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같았습니다. 참으시거나 이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사라니요. 제가 왜 이사를 가야 합니까? 1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제가 왜 떠나야 하나요? 그런 와중에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본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옆집 얘기뿐이 됐고 아내는 외출하는 것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상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상황에 놓인 게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을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옆집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 옆집 남자 주인이 한 말은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입니다. 오해라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세요?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냐고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이웃들과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죠. 먼저 아파트 관리 규약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소음 관련 조항들을 모두 찾아내고 법적 근거들도 조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문의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래층 주민도 대각선 집 주민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민원이 된 거죠. 여러 세대에서 동시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드디어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관리비 부과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옆집에서는 오히려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새벽에 일부러 문을 쾅쾅 닫는 소리, 의도적으로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심지어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그때 옆집 남자가 한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싫으면 이사 가세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싶어서 그냥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음을 녹음하고 시간과 데시벨을 기록했어요. 관련 법령을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제재 조치를 내렸고 옆집에서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소음이 들리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둘째,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평안한 일상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듯이 말이에요. 새벽 3시에 드릴 소리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